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가는 조금 복잡한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아동 친화도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성 친화도시. 아동 친화도시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겠다. 여성 친화도시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거제시가 입법 예고를 하고 난 뒤에 계속 거제시청 앞에서 관련 단체들이 데모를 하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에 여성 친화도시는 조례안 제정이 물건을 갖고 아동 친화도시는 최근에 조례안이 제정이 됐어요. 아동 친화도시, 여성 친화도시가 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또 왜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동 친화도시는 말 그대로 태어나서 만 18세까지의 그 나이의 아동이라고 하죠. 이 아동들이 살기 좋은 도시, 차일드 프렌들리 시티라고 해서 UN 아동 권리 협약을 준수하고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 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아동들의 어떤 불평등 차별을 없애가지고 아동들이 좀 잘 사는 동네, 잘 사는 지역사회. 이 아동 친화도시라는 건 유니세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엔의 유엔 기구입니다. 전 세계 아동들을 돕기 위한 유엔 기구고 이 아동 친화도시라는 단어는 이 유니세프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유니세프가 2004년도에 아동 친화도시를 얘기를 했습니다. 한 10개 정도의 어떤 구성 요소를 토대로 해서 아동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아동들이 참여해야 되고 아동과 관련된 법도 체계가 돼 있어야 되고 아동들의 권리를 전담할 기구도 있어야 되고 또 아동들과 관련된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아동들이 지금 실제로 지역사회에 어떻게 스텝업도 해야 되고 홍보, 독립적인 대변인, 아동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이런 것들이 한 10가지 정도 원칙들이 지켜져야지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 친화도시가 된다.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얘기죠. 최근에 많은 우리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 친부모한테 혹은 양부모한테도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어린애들에 대해서 가해지는 이 학대나 아주 안 좋은 것들을 보면 뉴스에 보면 다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니세프가 주장하고 있는 이 아동 친화도시에 대해서는 다들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이런 도시가 돼야죠. 물론 이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들은 주로 한번 살펴보면 어떤 거냐면 아동 친화도시와 관련된 법적 조례, 거제시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 또 지방자치법 22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 법적 근거에 대해서 근거가 박약하다고 얘기하죠. 지방자치법 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고 하는 사항을 정할 때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조항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거제시가 아동 친화도시 조례를 입법 예고했을 때 이 내용 중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위법에 특별한 이런 법들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는 내용들이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률 위반이다 하는 거죠. 현재 우리는 아동과 관련된 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2015년 이미 아동복지법 산하에 거제시에도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되고 행정도 혼란스럽고 돈도 낭비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상위법이 이렇게 체계를 갖춰서 자리를 잡지 못하면 그런 상황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역설적으로 아동들을 보호해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아동들을 현재 책임지고 있는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부모가 더 크게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현 시점에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이게 반대측 논리입니다. 반대측에서 아동 친화도시역 조례와 관련해가지고 반대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권 지킴이, 또 하나는 포괄적 성교육. 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인권 지킴이는 아동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가 지키기 어려우니 옴부저펄슨이라고 해서 아동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을 한번 정하는 거죠. 옴부저펄슨이 인권 옹호관 역할을 하면서 학대를 당했는지 이런 걸 찾아가지고 필요하면 경찰관이나 공무원들이 이 아동하고 부모를 강제로 분리시킬 수도 있고 아동이 다시 어떤 그런 상황이 개선이 전제되고 부모가 애를 학대한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 입증한 경우에는 다시 돌아가고 하는 이런 건데 인권 지킴이라는 게 있는데 상위법이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조례를 지정해가지고 인권 지킴이를 하면 실제로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때문에 부모가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받을 피해가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두 번째로 아동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되는 게 이 포괄적 성교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포괄적 성교육이 뭐냐? 애들한테 성교육을 시키는데 여가부에서 배포한 나다움 어린이 성교육 교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제 도서관에도 가면 있습니다. 학생들 보는 도서관에도 근원적으로 애들한테 술, 담배는 해롭다고 못하게 하면서 이 성행위, 청소년끼리 성관계는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기 때문에 니네들끼리 합의만 하면 된다고 가르친다. 뭐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애들 성교육 도서 내용에 요런 화면들입니다. 이런 적나라한 정사 장면이 과연 애들한테 성교육 교육적으로 적정한 건지, 오히려 아동들의 조기 성향을 가속시켜가지고 더 나쁜 방향으로 이끌게 하는 건 아닌지. 포괄적 성교육을 하는 근거는 유니세프에서 만든 보고서에 포르노가 애들한테 해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어떤 지키는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니세프가 지금 애들한테 하는 성교육의 방향이 포괄적 성교육과 상당히 동일한데 이게 현 시점에서 우리한테 맞지 않다. 이 두 가지입니다. 포괄적 성교육과 인권 지킴이 관련. 이런 아동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이런 큰 두 가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그제시가 밀어붙이는 게 잘못됐다. 이게 반대쪽 논리입니다. 또 아동 친화도시는 어쨌든 그동안에 아동의 인권이 침해된 케이스들이 원체 많이 드러났죠. 그래서 아동 친화도시 혹은 아동의 인권을 보호할 어떤 장치를 만드는 건 급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반대쪽의 논리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여성 친화도시. 저는 개인적으로 아동 친화도시와 여성 친화도시는 좀 구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 그대로 여성 친화도시라는 건 지역의 정책과 지역 발전에 있어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도시다. 여성의 성장, 여성의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다. 그래서 이건 원래 우리나라 그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해 놓은 겁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추진을 해왔고, 현재 경상남도도 몇 개의 시가 지금 여성 친화도시에 지정이 되어 있죠. 전 김경수 지사죠. 이분이 여성 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많이 푸시를 했습니다. 2009년부터 여가부가 지금 여성 친화도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이 되게 되면 상당액의 이제 자금 지원도 이루어지고, 여성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는 데 유리해지고,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어떤 근거, 양성평등, 여성의 역량 강화, 여성의 안전구현, 이런 것들을 위한 많은 장치가 마련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4월 말에 거제시가 여성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난 뒤에 거제 지역에 있는 많은 여성단체들이 반대 의사를 밝히며 시위를 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네 가지 정도 됩니다. 거제시를 페미니즘 도시로 조성하려고 하느냐. 아직 지금 우리 사회에 이번에 안산 선수라고 양궁 선수도 페미니즘 페미 어째가지고 또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희한하게 지금 과거하고 달리 유달리 지금 이 여성 남성이, 특히 젊은 여성 남성들이 이렇게 경쟁을 하는 이런 양상을 보여요. 이분들 여성단체가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근원적으로 여성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남성을 잠재적으로 성범죄자 취급한다. 남편이나 아들들을 성범죄자 취급하기 때문에 이건 진전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전승하듯이 직업을 갖고 이게 또 당연시되면은 오히려 역차별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그제가 가뜩이나 조선소 불황 때문에 어려운 데다가 소상공인들도 더 힘들고 또 코로나로 이래가지고 난린데, 단지 여성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여성들만을 위한 역량 강화, 여성들만을 위한 경제활동 참여, 여성들만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여성단체, 급진 페미단체를 위한 재원만 마련하면 그게 과연 건전한 가정, 건전한 도시가 되고 그게 양성평등이 되는 거냐. 실제로 이 여성 친화도시를 추진하려고 하면은 지역사회에서 성별 영향평가 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차별을 받고 있고 이런 걸 우선 실태조사를 해야 되겠죠. 실태조사를 위해서 그동안에 이미 중앙정부, 지자체,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벌써 수천억의 예산이 쓰여온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발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을 혐오하고 여성만 차별한다. 이걸 전제로 여성 친화도시를 만드는 게 오히려 양성평등이 아니라 남성 차별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아무튼 이 여성 친화도시를 반대하는 목소리들은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여성 친화도시는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아동 친화도시는 그제시를 통과했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때를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아동 친화도시 또 여성 친화도시는 또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동 친화도시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아동의 어떤 권리가 박해받고 아동들이 권리를 찾을 수 없는 상황, 약자, 정말 사회적 약자죠. 이런 아동들 때문에는 뭔가 아동 친화도시는 유니세프와의 결을 맞춰서 진행해보는 건 괜찮은데, 단지 이제 아동 친화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만들고 그 장치를 만드는 후에 시행하면 좀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있고, 여성 친화도시는
좀 더 광범위한 시민들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불필요하게 남성 차별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제대로 된 양성평등을 구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우치대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